올 1분기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0.3%로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겠다고 발표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인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우정공사 내에 사법권이 있는 부서 PIS에서 불법 이민 단속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동안 불법 체류자 6만 5천 명을 체포하고 6만 5,700명을 추방했다고 이민 세관 집행국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럼버스 데이를 전통적인 미국 공휴일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첫 분기인 올 1분기 미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회사들이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수입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역성장보다는 건실할 수 있으나 트럼프 관세 여파의 불확실성으로 앞으로도 요동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경제가 2기 출발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시 관세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미국 경제 전반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분기인 올 1분기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은 마이너스 0.3%로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 플러스 2.4%에서 마이너스로 급락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플러스 0.4%에도 크게 못 미친 겁니다.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2022년 1분기 이래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출발부터 역성장으로 후퇴해 불경기를 우려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미국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기록한 주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발표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미국 회사들이 수입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올 1분기 석 달 동안 미국의 수입은 무려 41.3%나 급증했고 그중 상품 수입은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수입 급증으로 GDP에서 4.8포인트나 빠지게 했습니다. 연방계획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출을 1분기에 5% 이상 급감시켜 역성장을 초래하는 데 여파를 미쳤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은 1분기에 플러스 1.8%로 후퇴를 모면했으나 전분기의 4% 증가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급속 냉각된 겁니다. 미국민들이 실제로 지출한 물가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분기에 3.6%를 기록해 전분기 2.4%에서 대폭 올라갔습니다. 올 1분기 미국 실업률은 4.1%로 아직 양호한 편이지만 석 달 동안 45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전분기에 62만 8천 개의 창출보다 급속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마이너스 역성장과 흔들리는 물가라는 상반된 경제 지표를 받아든 연방준비제도는 5월 7일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로 다시 한번 더 동결한 다음에 6월 18일에나 4 내지 4.25%로 0.25포인트 내리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겠다고 발표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인상을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지하되 철강과 알루미늄과의 중복 관세 부과를 없애고 수입 부품으로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완성차들에 대해선 2년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관세로 미국 내 수입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미국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경감 조치를 발표해 차 가격 인상 폭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가져오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경감해 주도록 지시한 두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째 4월 3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수입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또 다른 품목 관세들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를 중복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자동차 완성차들은 25%의 관세를 물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면제됩니다. 둘째, 5월 3일부터 부과하는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부품을 가져와 미국에서 조립하는 완성차에 대해선 앞으로 2년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 해인 2026년 5월 1일까지는 완성차 가격의 3.75%를 환급해주고 둘째 해인 2027년 4월 30일까지는 2.5%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이 같은 경감안을 적용하면 수입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 25%는 실질적으로 첫 해에는 15%로 둘째 해에는 10%로 낮아진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계산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관세율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새차 가격 인상폭이 그만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앤더슨 경제그룹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25%가 부과되면 미국 밖에서 가져오는 수입 자동차들의 새차 가격은 소중형차의 경우 $2,500 내지 $4,500 오를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더욱이 럭셔리 수입 자동차들의 가격은 $20,000 안팎이나 급등할 것으로 앤더슨 경제그룹은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면 현대, 기아, 혼다, 토요타, 벤츠와 BMW 등 수입차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미국 밖에서 생산해 가져오는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대, 기아, 혼다, 토요타 등은 미국 내 생산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독일과 이태리 등 유럽의 럭셔리 자동차들은 관세를 물기보다는 미국 수출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자동차 관세 경감 조치로 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적절한 공급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우정공사 내에 사법권이 있는 부서인 PIS가 불법 이민 단속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PIS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우편물들의 배달 정보 등 우편 데이터들도 검색해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들을 포착해 내려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천만 명으로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는데 모든 정부기관들의 데이터들을 총동원하고 해당 부처의 사법당국들을 단속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모든 미국민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우정공사의 우편 데이터들까지 뒤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PS, 미국 우정공사에는 PIS라는 사법권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들이 이민 단속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PIS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우편물들의 배달 정보 등 우편 데이터들까지 검색해 불법 체류자들을 포착해내려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정공사의 우편 데이터들에는 일반 우편물은 물론 신용카드 비리나 금융광고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대한 자료들을 축적해놓고 있어 다른 정보 데이터들과 대조하면 불법 체류자들의 최신 소재지를 포착해낼 수 있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대한 우편 정보 데이터들까지 뒤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최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펼쳐진 나이트클럽 급습 작전에 우정공사의 사법부서인 PIS 폴리스가 등장해 입증해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지난 일요일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114명을 체포한 작전에는 DEA 마약 단속국이 지휘하고 FBI 연방수사국 ERO라는 IC의 추방작전팀 그리고 국세청 특수수사대인 IRS-CI 여기에 처음 보는 USPS 폴리스 점퍼를 입은 단속원들이 보였습니다. 우정공사에서 사법권을 가진 PIS 우편검사국 가운데 경찰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 새로 투입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편검사국에는 1,700명의 검사 조사관들이 있는데 1,250명은 우편물에서 마약 등 위험물질을 찾아내는 인스펙터 검사관들이고
450명은 경찰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모든 정부 기관들의 정보 데이터들을 총동원해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고 특정되면 해당 기관들의 사법요원들이 합동작전으로 급습해 체포 추방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주의 젊은 기술진들이 모든 정부 데이터들의 접근권을 허용받아 이민정보 데이터를 기본으로 FBI의 범죄 기록, 사회보장국 데이터들과 CMS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기록, IRS의 납세 정보, 국무부의 비자 정보, DSS 특별수사팀, 여기에 우정공사의 우편 데이터와 사법권을 가진 PIS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부처 정보들로 대조해 불법 체류자들을 특정해내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으며 특정되면 합동으로 급습해 체포 추방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동안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6만 6,500명을 체포하고 6만 5,700명을 추방했다고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이스는 특히 체포 추방자들 가운데 77%가 형사 범죄자들과 갱단원 등 위험 인물들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벌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첫 100일 동안 목표에는 미흡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며 100일 실적을 공표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은 트럼프 행정부 첫 100일 동안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6만 6,463명을 체포하고 6만 5,682명을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티 농 국토안보부 장관이 15만 명 이상 체포해 추방했다고 공표했으나 이는 육로송환, 자기 추방을 모두 합한 것으로 보이고 아이스의 통계는 대규모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해 체포하고 추방한 숫자로 해석됩니다. 아이스가 발표한 체포와 추방 숫자는 하루 평균으로 665명씩 체포한 것이고 하루에 657명씩 추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첫해 100만 명을 추방하려면 하루에 2,700명씩 추방해야 하므로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그러나 미국 내에서 체포한 6만 6,500명 가운데 4명 중에 3명인 77%가 형사 범죄자들과 갱단원 등 위험 인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공공안전을 위한 형사 범죄자 최우선 체포 추방 목표에 부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 엘살바도르 갱단인 MS-13 등 범죄 조직원들이 2,288명이나 체포됐습니다. 살인범 498명, 성범죄자 1,329명, 무기공격 1,479명, 폭력범죄 9,639명인 것으로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음주 또는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DUI 또는 DWI 혐의자들도 6,398명이나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약물운전은 적발되면 불법 체류자들은 가중처벌돼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선 합법 체류자일지라도 인명피해까지 입혔을 경우 비자 취소, 영주권 기각 등으로 강경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래 100일 만에 미 전역의 경찰과 보안관 등 지역 사법당국에게 불법 이민자 체포 권한을 부여하고 합동단속을 벌일 수 있는 247G 프로그램에 동참한 태스크포스들이 444곳이 늘어 모두 600곳으로 대폭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럼버스 데이를 전통적인 미국 공휴일로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시 한번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럼버스의 유산을 지키는 것은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일이고 미국의 전통과 유산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콜럼버스의 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고 여전히 콜럼버스의 날로 불리지만 동시에 원주민의 날로도 인정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정부가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의 날로 대체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념일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콜럼버스의 날은 1937년 공식적인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휴일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별도의 선언문을 통해 미국의 다양한 역사와 국가 형성에 기여한 원주민들을 기리기 위해 모든 공공건물에 미국 국기를 개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자체보다는 그 이후 이어진 원주민 착취와 고통을 조명하려는 활동가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조치였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재조명하기 위해 원주민의 날로 대체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미국이 역사를 다양성과 억압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해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탐험은 북미 대륙, 특히 현재 미국 영토에는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노바 출신인 콜럼버스는 미국 내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점차 기념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인들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콜럼버스를 적극적으로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콜럼버스 동상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려 한다며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콜럼버스가 유럽인의 신대륙 진출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미국 건국과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긍정적인 서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탐험과 이후 식민지화 과정이 원주민 사회에 끼친 파괴적 영향을 지적하며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며 콜럼버스를 기념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불평등과 억압을 직시하고 이를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콜럼버스 날 복원 주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립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